안녕하세요, 홍민희입니다. 오늘은 예쁜 꽃바구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바구니는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꽃바구니 만드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이 시간에는 파리 플레르 디자인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팥은 화분, 플레르는 꽃을 말하는 프랑스어인데요. 꽃을 든 화분이라는 의미로 화분에 있는 식물과 절화를 하나의 화기에 넣어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화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꽃바구니보다 오랫동안 식물을 감상할 수 있고 공간 장식 활용에도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예쁜 꽃바구니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책상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같이 체크해 주세요. 플로랄 폼, 바구니, 반투명 포장지, 비닐백 2장, 리본, 꽃가위. 꽃가위는 꽃을 자를 때만 사용하는 가위예요. 사용할 때는 다치지 않게 주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수공 가위, 종이나 리본을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예요. 그리고 꽃과 화분입니다. 이렇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늘 사용할 소재는 분화식물과 절화식물인데요. 분화식물은 뿌리가 있고 화분에 심어 있는 식물로 계속 키울 수가 있어요. 절화식물은 뿌리가 없는 식물을 말하며 주로 꽃장식에 사용이 돼요. 그럼 절화를 먼저 소개할게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꽃이죠. 장미예요. 가시가 있을 수 있으니 다룰 때 조심하세요. 어버이날 선물의 대명사죠. 카네이션입니다. 은은한 향기가 나는 이 꽃은 스토크예요. 배추와도 친척인 이 친구는 비단향 꽃무라고도 합니다. 별을 닮은 이 꽃은 트위디아라는 꽃이에요. 블루스타라고도 합니다. 줄기나 잎을 자르면 끈끈한 유액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만져보면 독특한 향기가 묻어나는 이 소재는 코알라의 주 먹이인데요. 유칼립투스입니다. 이제 분화를 소개할게요. 제라늄이라는 꽃인데요. 사계절 꽃이 핀답니다. 이름은 애플사이다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이름처럼 상큼한 향이 묻어나요. 덩굴성으로 자라는 특징이 있는 아이비예요. 이름은 원더 아이비입니다. 이제 소개를 마쳤고요. 꽃 손질은 간단하게 지저분한 잎들만 정리할게요. 너무 긴 줄기는 잘라주면 돼요. 다 되었으면 꽃들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종류별로 놓아주세요. 이제 정리가 되었나요? 꽃바구니를 상상해 보면 바구니 안에 꽃들이 예쁘게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담으려면 기본적으로 꽃을 고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초록색의 스펀지 같이 생긴 이것은 플로랄 폼이라는 건데요. 특징은 스티로폼처럼 어떤 것을 고정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폼을 물에 띄워서 담궈두면 물이 흡수되어 머금을 수 있어요. 물을 다 머금게 되면 점차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다 되었으면 꺼내 볼게요. 색이 물 흡수 전보다 좀 더 진해졌죠. 손으로 막 누르거나 충격을 주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조심히 다뤄줘야 돼요. 친구들 앞에 있는 플로랄 폼은 이미 물을 흡수시킨 상태예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분화식물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흙에 있는 양분과 물을 먹고 살 수 있는데요. 뿌리가 없는 절화식물은 어떨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흙에 있는 양분을 먹지 못하지만 물을 먹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꽃병에 물을 담아 꽃을 꽂아 놓으면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듯이 물을 먹은 플로랄 폼에 줄기를 꽂아 놓으면 어떨까요? 빨대로 물을 먹는 것처럼 줄기도 물을 빨아 올려 살 수가 있겠죠. 이제 플로랄 폼을 바구니에 넣어 꽃을 꽂을 수 있게 기본 세팅을 해줄게요. 바구니, 반투명 포장지, 물이 흡수된 플로랄 폼을 준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화분도 함께 준비할 건데요. 흙이 새지 않도록 비닐백에 넣어줄게요. 준비된 포장지의 양쪽 모서리 부분을 보면 끝이 잘라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수평 방향이 되도록 놓고 바구니 안으로 구김을 주며 넣어줄게요. 화분 2개를 어느 위치에 놓을지 생각해보고 화분 자리를 잡아줄게요.
이제 플로랄 폼을 넣을 건데요. 영문 글씨가 보이는 부분이 위로 보이게 하고 빈 공간에 넣어줄게요. 2개의 플로랄 폼 중 1개의 플로랄 폼을 먼저 넣어주세요. 나머지 플로랄 폼도 빈 공간에 넣어줄게요. 넣을 때는 플로랄 폼이 부서지지 않게 주의해주고 화분과 함께 고정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다 되었으면 포장지 가장자리를 잡아당겨주며 모양을 잡아주세요. 포장지가 바구니 밖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면 꽃이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잘라주면 돼요. 자를 땐 수공 가위로 잘라주세요. 포장지의 역할은 장식의 효과도 있지만 플로랄 폼에 머금어 있는 물이 새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다 되었나요? 그럼 꽃바구니 만들기 전에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완성된 꽃바구니 크기를 생각해 보겠죠.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꽃을 그 크기에 맞춰 자르고 플로랄 폼에 꽂아 바구니를 완성하면 돼요. 참 쉽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르는지, 어떻게 꽂는지의 방법을 설명할게요. 꽃을 자를 때 플로랄 폼에 어느 정도 깊이를 꽂아야 할지 계산해서 그 길이만큼을 더해 잘라줘야겠죠. 자, 보세요. 바구니에 넣은 플로랄 폼과 같은 크기의 플로랄 폼이에요. 어느 깊이로 꽂을까요? 너무 짧게 꽂으면 고정이 잘 안 되고 물올림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깊게 꽂으면 줄기끼리 서로 닿을 수도 있고 잘못하다간 플로랄 폼을 뚫고 나가겠죠. 정답은 3-4cm 정도입니다. 그런데 길이를 자를 사용하지 않고 정확히 잴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자가 없어도 다들 손가락은 있죠. 검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줄기를 이렇게 대고 손가락 2마디 정도를 체크해서 자르면 돼요. 그럼 자르기 전에 어떻게 자를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1번 수평 방향으로 자른다, 2번 사선 방향으로 자른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정답은 2번 사선 방향으로 자른다. 이유는 뭘까요? 일자로 자를 경우 단면은 동그란 원형이 되고 사선으로 자를 경우 단면은 타원형이 돼요. 두 가지 중 어떤 타입이 시간 대비 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단면적이 넓은 타원형, 사선으로 자른 경우겠죠. 그리고 사선으로 자르면 플로랄 폼에 꽃을 꽂기가 더 쉬울 거예요.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꽃바구니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플로랄 폼에 꽃을 꽂을 때 지켜줘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플로랄 폼에 꽂아지는 줄기는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돼요. 줄기가 깔끔하게 꽂아지고 고정이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줄기는 어떻게 자른다?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세 번째, 줄기를 얼만큼 꽂는다? 네, 3-4cm 정도 길이로 꽂아주세요. 그런데 플로랄 폼 수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짐작으로만 꽃을 꽂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줄기 아래쪽에서부터 3-4cm 정도 되는 위치를 손으로 잡고 그대로 플로랄 폼에 손이 닿을 때까지 쑥 꽂아주면 돼요. 한번 꽂았던 꽃은 뺐다가 다시 꽂았다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플로랄 폼 구멍이 크게 생겨서 물올림도 잘 안 되고 줄기 고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점 주의해 주시면 돼요. 꽃을 꽂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자랄 수 있는 요령이 있는데요. 중심 쪽에 가까울수록 꽂아지는 줄기의 방향은 수직으로,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옆으로 누워지는 사선 방향으로 꽂아주는 것이 좀 더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꽂을 수가 있고 꽃들도 잘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처음이라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이 방법이 어려운 친구들은 줄기들이 서로 닿지 않게 주의해가면서 꽂아주면 돼요. 어느 정도 숙지가 잘 되었나요? 그럼 이제 설명을 기억하며 본격적으로 꽃을 꽂아 꽃바구니를 완성해 볼까요? 꽃바구니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방에서 잘 보일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 거예요. 눈 내리는 겨울의 느낌과 잘 어울리는 내추럴한 꽃바구니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배경이 되는 유칼립투스를 가장자리에 꽂아줄 거예요. 다 꽂지는 말고 절반 정도 양을 꽂아주세요.
유칼립투스 줄기가 긴 경우 중간중간 잘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위쪽에서부터 원하는 길이를 잘라 꽂고 그 다음 남은 줄기를 사용하는데요. 윗부분 잘리는 적이 티나지 않게 잎과 가깝게 줄기를 바짝 잘라주세요. 꽃을 자를 때는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줘야 하고 잘라지는 줄기 쪽이 바깥으로 향하게 잡은 상태에서 사선으로 잘라주면 돼요. 플로랄 폼에 꽂아지는 쪽에 잎이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꽂아주세요. 이제 꽃을 꽂아줄게요. 장미의 예쁜 얼굴이 잘 보이게 키를 다르게 해서 꽂을게요. 꽂으면서 지저분한 잎이나 시든 잎들은 정리해주세요. 장미의 길이를 정해서 줄기는 사선으로 자르고 꽃을 꽂을 때는 줄기 아래쪽을 잡고 손가락이 닿을 때까지 쑥 꽂아주세요. 다음 카네이션을 꽂아줄게요. 카네이션이 활짝 핀 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꽃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한 손으로 꽃받침을 돌려주면서 살살 눌러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엄지와 검지로 꽃을 펼쳐주세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죠? 마사지를 해준 꽃은 길이를 정해서 사선으로 자르고 꽂아주세요. 그 다음 스토크를 꽂아줄게요. 스토크 줄기가 곁줄기로 여러 줄기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 잘라 나눠 꽂아주세요. 메인 줄기로 물을 빨아 올려 여러 줄기로 분산시키면 물을 많이 먹지 못하고 힘들 거예요. 각각 줄기 하나씩을 꽂으면 더 많은 물을 잘 먹겠죠? 꽂기 전에 줄기는 항상 사선으로 자르는 것 잊지 마세요. 꽂으면서 이제 중간중간 트위디아도 함께 꽂아줄게요. 지저분한 잎이 있다면 제거해주면서 꽂아주세요. 트위디아는 줄기를 자르면 끈끈한 유액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꽃들의 얼굴을 키가 다르게 해서 서로 잘 보이게 꽂아주세요. 가장자리로 갈수록 각도를 높이고 중심으로 갈수록 각도를 세워 꽂아주세요. 카네이션도 꽂아주고 장미도 꽂아줄게요. 빈 공간을 남아있는 꽃들과 유칼립투스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간단하게 리본 장식을 해볼게요. 바인딩 와이어로 묶어서 만든 리본을 바구니의 위치를 정해서 고정시켜 줄 거예요. 선생님과 같은 위치가 아니어도 보기에 예뻐 보이는 곳에 하면 돼요. 위치를 정했으면 바인딩 와이어로 묶고 와이어가 길면 자르고 안 보이게 뒤로 접어주세요. 이제 책상과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책상 위엔 완성된 꽃바구니만 올려놓고 앉아주세요. 다 되었으면 마무리 설명을 할게요. 각자 본인의 꽃바구니를 감상해 보세요. 이렇게 예쁜 꽃바구니를 오랫동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화식물은 너무 추우면 안 좋기 때문에 춥지 않게만 관리해 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덥게 두면 절화식물이 금방 시들 수 있어요. 적당한 온도로 관리해 주세요. 절화식물은 계속 물을 공급해 주면 꽃을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공급해 줄까요? 하루 이틀 지나면 꽃들이 플로랄 폼에 있는 물을 다 먹어서 꽃바구니가 가벼워질 거예요. 플로랄 폼 색도 좀 더 밝아질 거고요. 그러면 그때 플로랄 폼 위에 충분히 물을 부어주면 돼요. 화분에 있는 흙도 말라 있다면 물을 함께 부어주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꽃이 시들거나 마르게 되면 정리해주고 화분만 따로 키우면 되겠죠. 제라늄은 꽃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볼수록 좋지만 원더아이비는 꽃이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 양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각각 특성에 잘 맞는 장소에 놓고 키우는 게 좋겠죠? 물은 흙을 보고 말라 있으면 그때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흠뻑 주고 이후 다시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잘 키울 수 있겠죠? 오늘 멋진 꽃바구니 잘 만들어 주었고요. 집에 가서 자랑도 하고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